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 및 답변의 권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문 순서에 따라 양순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김호경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성공경제도시를 지향하며 열정을 다하시는 최명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순경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제천시 도약을 위하여 늘 땀 흘려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중요 시정 현안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갖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전국의 자치단체는 지역의 성장 동력 확보와 기업 유치, 특정 산업 활성화, 지역 홍보 등을 위해 전국 단위 또는 국제 행사 유치에 많은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군별 국제 행사를 포함한 엑스포, 박람회, 각종 축제 등의 대단위 행사들은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의 성장 동력을 키우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나아가 지역과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행사가 본래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궁극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자치단체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대단위 행사들이 본래의 개최 목적보다는 보여주기식 전시 행정에 몰두하고 지역 홍보라는 부수적인 효과만 부각시키면서 자치단체장과 주최 부처 간 생색내기로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또한 행사 개최 후에 성과 분석도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추상적인 숫자가 나열되고 있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중 우리 시에서도 대단위 행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축의 한국 중등 축구연맹전,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세계영상위원회 총회, 슬로시티 걷기 대회, 한방바이오 박람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등 국제 행사와 전국 단위 행사가 다수 개최되었습니다. 시민들의 호응, 대내 관계자들과 그리고 방문객의 평가도 매우 좋았습니다.
대단히 행사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데 대하여 최명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과 그리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최근 우리 시에서 개최된 대규모 행사들의 실익에 대해서는 보다 냉정하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사별 목표 달성에 따른 지역사회의 경제성장과 향후 우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우리 시에서 개최된 대단위 행사가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적인 성장과 실익을 위한 시책 방향에 대하여 최명현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2013년도 하반기 대규모 전국 및 국제 행사 추진 현황에 대하여. 둘째, 각 행사별 추진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에 대하여. 끝으로 대규모 행사 개최를 통한 우리 시 발전 전망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체계적으로 준비된 실리적인 계산안 마련만이 경제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임을 직시하여 주시고 더욱 가치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해 객관적이며 현실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현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반기 대규모 전국 및 국제행사 추진에 따른 성과와 전망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최명현입니다. 늘 지역사회 발전과 민의 수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김호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양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3년도 하반기 대규모 전국 국제 행사 추진에 따른 성과와 전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하반기 대규모 전국 및 국제 행사 추진 현황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대규모 전국 및 국제 행사인 제49회 축의 한국 중등 축구연맹전, 제천국제음악영화제와 제천 한방 바이오 박람회, 세계 영상위원회 총회, 제천 세계 슬로우 걷기 축제,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총 6개 행사별 추진 개요는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 행사별 추진 성과와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9회 축의 한국 중등 축구 연맹전입니다. 제49회 축의 한국 중등 연맹전은 한국 중등 축구 연맹이 주최하는 중학교 선수 대상 최대의 국내 대회로서 전국 지자체를 순환하면서 개최되며 대부분의 학교와 선수가 참가하여 미래 한국 축구 꿈나무를 배출하는 산실 역할을 하고 있는 전통 있는 대회로서 선수단과 함께 학부모들이 전국적인 참여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큰 대회입니다.
본 대개체에 따른 경제적 과급 효과를 산출하기 위해서 워낙 대규모가 크기 때문에 전문가에 의뢰해서 분석하는 결과 직접 경제가 169억의 효과를 나타내고 생산 유발 효과가 305억이 산출되었으며 312명에 달하는 고용 유발 효과도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제9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입니다. 제9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34개국 95편의 음악영화 상영과 40여 개 팀의 음악 공연, 또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힘입어 영화 자석 점유율 약 87%, 작년 대비 4%가 증가하였으며 청풍 호반 무대에서는 원 서머 나이트에 약 1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 국내 유일의 휴양 영화제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출품작은 해외 179편, 국내 75편 중 총 254편으로 역대 최다 출품을 기록했으며 전년 대비 43.5%가 증가하여 해외 인지도 상승 및 세계적인 음악 영화제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영화제 지역경제 영향 분석 용역 결과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78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57억 원의 소지역 증대 효과를 나타냈으며 이는 제천 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가치 상승에 중요한 버팀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천 2013년 제천 한방바이오 박람회입니다. 2013 제천 한방바이오 박람회는 단순한 한방 건강축제를 달피하고 업체와 외국 바이오와의 상담 기회를 마련해서 산업박람회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행사로 변화를 도모함으로써 수출 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등 기업체 매출 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동인당 제약회사에서도 한방센터 전시관을 동참을 해주셔서 참여업체들로 하여금 제품 홍보 및 비교 등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가 230여 명, 관계자 30명 등 총 260명이 참석하는 한방 통합의학 포럼을 개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한방 바이오박람회 주인상 문제점으로는 한방과 관련된 콘텐츠 소재 발굴 및 관내 한방 음식업체 유치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14년에는 한방 콘텐츠에 대해 전 직원 의견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연초부터 준비토록 할 계획이고 한방 음식업체 유치 또한 관련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따라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 세계 영상위원회 총회입니다. 아시아 최초로 우리 시에서 개최된 2013 세계 영상위원회 총회는 세계를 향한 영상산업 중심도시로서의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영상도시 제천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영상동시 브랜드 구축, 영상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청풍 호반을 비롯한 우리 시의 수려한 자연 풍광을 국제적으로 소개하는 기회가 되어 영화 촬영지로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는 등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2회 제천 세계 슬로우 걷기 축제입니다. 제2회 제천 세계 슬로우 걷기 축제에 제천 시민을 제외한 수산 및 수도권 및 외국인 등 1,400명이 2일간 제천에 머물러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한 것과 4억 2천만의 지역경제 생산 유발 효과를 창출하였으며 이밖에 계산할 수 없는 유무형의 많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지난
9월 23일 사전 홍보 행사로 개최한 서울 명동거리 홍보 및 한국프레스센터에서의 기자회견은 제천을 전국에 홍보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수산면 생태공원에 조성한 임시 야영장에서는 수산면 슬로시티 협의회에서 향토 음식을 제공하여 참가자로부터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걷기 축제를 통하여 청풍호와 자드락길을 걷기 명소로 부상시킴으로써 자연치유도시 브랜드를 더욱 알리고 아름다운 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에 살고 있다는 자긍심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큰 성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제3코스 얼굴 생태길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 능강교 양편에 조성된 주차장이 부족하게 됨으로써 인근의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여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2회 대한민국 평사학습 박람회입니다. 제2회 대한민국 평사학습 박람회는 개최 목적에 맞게 각 기관 및 단체에 풍성하고 알찬 홍보, 체험 및 학습 동아리, 경연 사례 발표 등 다양한 평생학습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관람객들에게 평생학습에 대한 의욕고취 및 참여 촉진을 통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전국 평생학습 도시와 관련 단체에서는 행사기간 내내 우리 시에 머무르면서 홍보 체험 부스를 운영한 2천여 명의 운영진과 37만 명이 일하는 관람객들이 제천을 찾음으로써 제천시의 경제적 유발 효과와 그에 따른 부가가치 및 홍보 효과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지방 소도시에서는 박람회가 개최가 어렵다는 주변의 우려를 불식하고 우리 시는 평생학습 박람회를 과감하게 유치하였으며 2005년도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된 이래 아낌없는 투자와 노력으로 평생학습 도시로서의 기반이 잘 조성된 힘을 바탕으로 전국에서 37만 명의 관람객이 함께하는 행사로 성황리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런 행사 결과로 인하여 주최기관인 교육부로부터 성공적인 개최였다는 평가를 받음과 동시에 제천의 저력을 전국에 널리 알릴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행사기간 동안 유네스코가 공동 주관하는 국제학술 회의를 비롯하여 6개 포럼 세미나가 개최되었으나 기반 시설 부족으로 30분 거리인 레이크 호텔에서 개최됨에 따라 참가자들, 특히 외국인들의 오가는 데 불편함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제천시에도 이에 따른 기반 시설을 확보하여 보다 더 발전된 명품 평생학습 도시의 면모를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사 개최를 통한 우리 시의 발전 전망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9회 축의 한국중등축구연맹전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제천시를 전국에 널리 알리고 시민들로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의 보자 노릇을 톡톡히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향후 전국 대개최 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참가 인원이 많고 대기간이 긴 대회를 중점 유치하여 숙박업, 유식업, 관광업 등 관련 업종을 비롯한 지역경제 유발 효과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더욱 긴밀히 유지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최초 국내 유일의 음악영화제와 주목받고 있는 제천 국제음악영화제는 내년도 10주년을 맞아 그동안 가을보다 更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더욱더 다양하고 풍성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그야말로 품격 있는 영화제, 시민과 함께하는 영화제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2013년도 세천국제한번과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바탕으로 한방 바이오 박람회를 매년 개최하여 한방 특화도시 브랜드를 정착시키고 한방 산업화하여 지역의 특화 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자립형 도시의 성장 동력 기반 구축 및 성공 경제 도시의 발판을 마련하여 한방 바이오 박람회를 통한 관광객 방문 유치 및 유도 및 우수 신규 기업 유치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특히 2014년도에는 더 많은 국내외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박람회에 참가하는 기업체와 면담 등 매출 상담 기회를 제공토록 지속 추진함으로써 박람회의 질을 높이는 한편 한방과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경연대회 등을 준비하고 대내에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의 제천 세계 슬로우 걷기 축제는 청풍호와 자드락길이 전국에 더욱 알려지게 되었으며 이를 통한 경제적 파급 효과 및 고용 유발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2의 대한민국 평생학습 개최를 통하여 자연 치유의 도시 브랜드 확산과 우리시 평생학습 인구 저변 확대에도 기여한 바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평생학습 박람회를 계기로 향후 우리시는 지역 곳곳에 평생학습 행복센터를 구축하고 시민 모두가 가까운 거리에서 배우고 싶은 것을 마음껏 배울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 한국 학습 공동체를 통한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가정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한층 더 품격 높은 경제학습 행복도시 제천 건설의 박차를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양순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순경 의원님 질문하시고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금년도 하반기에 우리시의 크고 작은 행사 추진에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시 공직자들의 빈틈없는 행정 역량에도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제천시 하반기 대규모 행사를 화면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음악영화제입니다. 제천 한방 바이오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세계영상위원회 총회도 있었고요. 제천 세계 슬로우 걷기 축제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도 잘 승환이 이루어졌고요. 대규모 6개 큰 행사를 잘 치르신 것에 대해서 정말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3년 하반기 대규모 행사 계획을 보면 축의 한국중등축구연맹전, 국제음악영화제, 한방바이오 박람회, 세계영상위원회 총회, 제천 세계 슬로우 걷기 축제,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가 36일 동안 국도비 포함 총 사업비 61억 4천만 원의 예산으로 대규모 행사를 했습니다. 우선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문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대규모 국제 행사 또는 전국 단위 행사를 개최하시면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제천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그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을 모이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제천의 시를 홍보하기 위해서가 궁극적인 목적이죠.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행사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어떤 행사를 개최할 때에는 그 행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하지요. 그것이 기업 유치면 유치, 특정
특정 산업의 활성화면 활성화에 대한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행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님 답변처럼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어진 대규모 행사들이 성공적으로 잘 치루어졌고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이 장기적으로 지역 발전에 어떤 기여를 했고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국제음악영화제가 지난 2005년에 첫 무대로 올리면서 영화와 음악, 자연의 조화라는 특성화된 음악영화제로 9회까지 개최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음악영화제로 자리잡고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고 있죠. 그동안 제천시와 영상위원회, 집행위원회, 그리고 제천시민의 노력으로 세계적인 영상도시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8월 14일부터 19일 6일간 20억 5천만 원의 지출로 청풍호방과 의림지에 특설 무대를 중심으로 메가박스, 제천영상미디어센터, 중앙시장, 의림지 CF캠프장 등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음악영화제의 지역경제 역량 분석 용역 결과에 보면 제천 지역으로 유입된 금액은 행사를 위한 지출금 20억 5천만 원과 방문객 지출액 45억 9,800만 원을 합하여 총 66억 5천만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를 보면 20대가 60%, 30대가 15.80%, 10대, 40대, 50대가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거주 지역은 서울, 경기, 분포도가 높고요. 성별은 여성이 64%, 남성이 34.6%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9회까지 개최되면서 영화제가 끝나고 나면 평가는 평가로 끝나버리는 것 같습니다. 영화제가 끝나고 난 제천시 어느 곳에서도 영화제와 관련된 관광 명소나 영화제 역사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시의 현 주소입니다. 6일이 지나고 나면 우리 모두는 영화제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경제성을 기대할 만한 것도 없고 2014년에 다시 싸가지고 올 음악영화제 보따리만 기다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영화는 산업이 되어야 됩니다. 2010년 민선옥이 시장님의 새로운 의지로 시작된 4년 동안 지역 여건은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음악영화제는 전국 체육 행사와는 성격이 다른 연간 행사로 개최되면서 지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젊은 연령층을 타깃으로 하면서 도시에서 거주하는 방문객 눈높이와 여성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후에 맞는 상품 개발과 다양한 먹거리, 지역 문화를 지역 주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세계영상위원회가 개최되어진 홍보 효과도 중요하지만 언제까지 무형자산 효과만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지요. 우리는 돈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인 지역경제가 움직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시작하신 시장님의 국제음악영화제에 대한 경제적인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음악영화제에 대해서는 강주신경 의원님이 지금 답변을 다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행사를 왜 유치하느냐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듯이 우리는 중소도시고 지금 제천을 아시는 분들이 젊게 몇 분이나 있습니까? 서울 경춘천에서 제천을 아시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큰 그 젊은 사람들의 마음이 끌리는 이런 행사를 제천으로 해서 그분들이 와서 저기 우리 저 청풍 그 무대에서도 1만여 명의 젊은 친구들이 왔다가 대개 이 영화제는 70% 이상이 외진들이고 또 젊은 사람들입니다. 이것마저 없으면은 제천은 그야말로 산골이라는 소리만 듣고 그러기 때문에 제천을 알리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하려고 이것뿐이 아니고 우리가 저 모노레일도 만들고 자전거도 만드는 거지 그걸로 해서 꼭 어떤 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그리고 영화제 부산 영화제 부천 영화제 있지만 거기도 그런 영화 끝나고선 그걸로 해서 뭐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없어요. 기본 인프라가 많이 있습니다. 기본 인프라가 부산은 얼마나 100억 이상 투자합니다. 거기는. 지금 그리고 기본 인프라를 얘기를 한다면은 제천시 우리 시에
현재 여건이 인구 13만 7천입니다. 근데 그런 데 하고 기본 인프라, 그래서 기본 인프라 갖추려고 교육문화 컨벤션 센터도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딱 잘려서 뭐냐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런 거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예, 하면서 물론 제2회 네. 평생학습 박람회 같은 거 하고 지금- 싶어도 못해요. 네, 지금 세계 시장님 영상총회 하고 싶어도 국제음악 영화제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묻는 게 저같이 같은 얘기다 이거예요. 아니, 내용적인 예, 목적이. 지금은 예, 국제음악 그러니까 영화제에 대해서만 답변을 좀 국제음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제도 우리가 제가 취임할 당시에 이걸 보존할 거냐 없앨 거냐를 취임하면 여론조사를 해보고 하겠다. 그래서 76%가 이건 있어야 되고 지역을 알리는데 큰 효자로서 한다.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지금까지 해나가는 거 아닙니까? 네, 홍보 효과는 상당히 근데 이 좋습니다. 영화제 하나만 네. 매달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재정이 어려운 데다가 이거저거 하고 하다 그리고 또 영화제 지금 전체적인 금액을 가지고 확 얘기를 하시니까 시민들이 만약에 이 얘기를 들으셨을 때는 엄청난 시의 재정만 가지고 다 하는 거죠. 이거 반 이상 거의 60% 70%가 국도비 보조받아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국제음악 영화제를 그런 좋아하고 것부터 얘기해야 사랑합니다. 돼요. 저기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거 훌륭하게 잘한다. 그리고 나무랄 건 나무래야지. 그저 돈 액수만 얘기를 하면 일반 시민들은 저렇게 돈을 많이 투자했느냐 이렇게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세계 영상영화 같은 것도 한 75% 저기 국도비 받았지 않습니까? 또 평생학습 박람회도 그것도 한 7, 80% 받았고요. 이래서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와서 제철을 많이 알리고 경제를 살리고 이런 건 좀 칭찬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기 질문을 하셔야지 무조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 개인적 생각만 답변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시장님의 마인드만큼 시는 발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의 그 큰 입지를 제가 보면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국제음악영화제를 9회까지 실시하면서 10회도 준비하시는데 이 준비되는 과정에서 개선점이 무언가, 전에 부족했던 것은 무엇인가, 이거를 계속적으로 보완을 해나가지 않으면 똑같은 양상의 국제음악영화제로 6일간의 행사로만 끝나버리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아까 더 시장님이 하셔야 될 말씀을 제가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안타까운 심정에 긴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시장님도 제천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누구들 모르겠습니까? 제천시 잘 살았으면 좋겠는 것이 제천시장님의 마음이십니다. 지금 국제음악영화제가 6일 동안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영화제에 대한 새로운 좀 정서로 제천시를 방문해서 찾아보고 싶지만 행사만 끝나고 나면 모든 그 세트가 싹 철거됩니다. 청풍호반을 나가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중앙시장 2층에 가보세요. 거기 뭐가 남아 있습니까? 의림지에 가보세요. 지프 스테이지 영어로 써있는 그 글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려면은 계속 이제 영화관도 운영을 하고 또 그런 걸 만들어서 해야 되고 이러는데 지금 우리 기본 인프라가 그렇게 받쳐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년의 세월이 가고 있습니다. 10년 시장님이- 나는 4년뿐이 안 갔어요. 시장님이 4년을 하셨더라도 시장님의 그 큰 입지는 마라톤 같은 겁니다. 릴레이 같은 겁니다. 네, 지금 바톤을 잡으셨으면 지난 세월의 5년까지도 쥐고 가시면서 4년을 치고 나가시는 것이 그 릴레이 선수들의 그 바톤이죠. 예, 네.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이거 하나에만 매달릴 수가 예, 없고 질문을 예,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개선점을 시장님이 인정하시면 됩니다. 지금 국제음악영화제가 끝나고 난 역사적인 흔적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다른 말씀 드린 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완점이 4년 동안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 보완점을 좀 개선해 보자는 거죠. 다음 질문 드립니다.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했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마다 집행위원회에서 기획되어진 프로그램으로 6일 행사를 진행하면서 시에서의 역할은 예산을 주는 것과 행정적인 지원밖에는 역할이 없습니다. 맞죠? 그건 어느 영화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음악영화제가 전문적인 영역은 집행위원회에서 감당을 하고 제천시도 기본적인 그 음악영화제에 대한 정서적인 그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기획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의 일부를 제천시에서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예산의 일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얘기돼서 참 우리 지구를 파견시켜서 같이 근무시키고 싶은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그렇게 되려면 재정적으로 더 따라야 되고 또 사람이 있어 직원이 더 채용돼야 되고 이러는데 지금 문화예술가의 그 영상팀에 직원이 부족합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임금 총액제 때문에 이거 인원을 넣지를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는 거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다는 얘기. 알면서도 못하는 가슴 아픈 심정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의원님들이. 세계 영상도시를 추구하면서 국제음악영화제를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의지가 강하시면 여기에 대한 투자는 하셔야 되는 것이 시장님의 마인드입니다. 투자하려고 해서 예산 올리면 다 안 세우셨잖아요. 설득을 하셔야죠. 아하, 설득 무지하게 했어요, 아주. 지금 제천시에서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권한이 없으면 앞으로는 똑같은 방법의 국제영화제만 치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천시에서 우리 문화예술가의 직원이 되든 누가 되든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전문성이 있는 인력을 지속적으로 길러써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내년에 또 10주년이니까 내년 영화제 얘기 말씀이 나왔으니까 미리 말씀드리는데 10주년이니까 좀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하려면 또 예산도 증액이 돼야 되고 또 필요한 인력도 더 따라야 되고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의원님들이 그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시장님 전문성은 1, 2년 사이에 몇 달 사이에 길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죠. 예, 이 전문성을 가진 우리 직원이 되든 누가 되든 인력을 확보를 해서 글쎄, 그런 학교 예산이 20억 5천이 됐든 10억이 됐든 그 예산 안에 제천시의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제천 시민이 외면하지 않는 음악영화제를 만들 수 있다는 권한 겁니다. 있는 거는 이제 하려고 합니다. 권한을 우리가 이제 네, 직원이 잘 알겠습니다. 하려고 합니다. 주객이 전도되지 않아야 됩니다. 쓰나미처럼 몰려왔다 가버리는 시민이 외면한 6일 동안만의 행사가 아닌 영화제를 통한 영상산업을 매개체로 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볼거리를 제공하고 행사장 주변 유명 관광지 관람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가셔야 됩니다. 우리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먹거리 제공, 기념품 판매를 통해서 일부 산업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산업이 영화제 기간뿐만 아니라 사계절을 특화한 관광객 유치로 제천 시민이 기다리고 아끼는 우리식 음악영화제로 구축되어져야 된다고 정말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가가 평가로 음악영화제 정산의 한 부분으로만 마무리되지 않아야 됩니다. 개선할 것을 개선하시고 봐야 될 것을 보고 없애야 될 것을 없애고 이렇게 해서 국제음악영화제가 무엇인가를 그 뿌리를 내리는 이러한 해마다 연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영화제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방바이오 박람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2010 국제 한방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바탕으로 해서 제천시가 한방산업을 특화시킨 한방 메카 도시로서 성공 경제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한방바이오 박람회를 매년 개최해왔습니다. 올해도 6일간 총 9억 예산으로 한방바이오 박람회가 엑스포 공원에서 개최되었어요. 한방 관련 우수 신규 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 한방 산업 활성화로 인한 시민 소득 증대와 연중 상시적으로 경제 성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박람회 개최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람회 이후에 한방이 우리 지역에 미치는 경제 성장의 기여도에 대한
우리 가시적인 성과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시적인 성과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좀 우스우스할런지 모르지만 대단했다고 봅니다. 제천시에서 한방 엑스포를 하고 또 한방 바이오 박람회를 향유로 해서 제천이 한방 특화 도시라는 것은 전국의 웬만한 한방을 하는 또 한약초를 재배하는 모든 이런 분들 일반 관객들도 아시는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그만큼 대한민국 제천이 한방 특화 도시라는 것을 알렸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거기서 만족을 갖고 또 그걸로 인해서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다른 외국까지도 수출을 하고 또 GEP 사업을 해가지고 그만큼 또 우리 한약초를 재배하는 농가에 농가 소득을 많이 올려주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성과지고 다른 게 성과입니다. 소득을 많이 올려주시고 홍보를 많이 하셔서 제천하면 한방 특화 도시로 모든 이들이 알고 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과 지금 우리 경제적인 성장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경제성장은 어떤 한 부분으로 경제성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여기서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농업 하나로다가 제천시가 경제성장이 전부 GDP가 올라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까? 경제성장은 뭐니 해도 기업이 성장이 많이 돼서 기업에서 활발하게 돌아감으로 해서 그 지역의 경제성장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GDP 2만 3천 불이니 뭐니 하지만은 우리 제천이 2만 3천 불 되는 사람 몇 분 있습니까? 대기업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경제소득을 갖다가 평균 나누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우리 한방 가가지고서 경제가 이렇게 몇 프로 올라갔다 들이갔다 이거 측정은 힘듭니다. 지금 가시적인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일 드렸는데 부분에 농가 소득을 올려줬다 이러면 또 우리가 저 농가에서 전부 다 한약초만 기르는 농가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방 엑스포공원 운영의 어려움을 알고 계실 겁니다. 2010년 이후에 한방 관련 입주 기업체가 얼마나 소규모인지도 시장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한방 특화 도시로 인한 한방 바이오 박람회를 매년 개최를 하고 있는데 약초 농가 참여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박람회인지 축제인지에 분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람회와 축제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시장님 박람회는 뭐고 축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축제는 그렇게 자꾸 질문하시면 아무것도 없는데 박람회는 좀 규모를 키워서 전국에 널리 알리고 또 국내외적으로 알리는 규모가 큰 거를 박람회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축제는 그야말로 지역 주민들의 행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국내외로 많이 알리기 때문에 이번에도 중국의 바이오하우에 가서 260명이나 들어오게 하고 여기 와서 우리가 워크숍도 하게 하고 세미나도 하게 하고 이런 걸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시장한테 박람회가 뭐고 축제가 뭐냐고 물으시면은 그건 인격을 좀 무시하는 그런 의미 부여를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지역 경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시장한테 그렇게까지 질문을 던지시면은 너무 인격적으로 좀 무시당하는 기분이 듭니다. 그래도 아주 시장님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잘 해주셔서 아주 저는 오히려 시장님의 그 지식의 수준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방 바이오 박람회는 축제와는 다른 성격인 것을 지금 시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박람회는 물품을 전시하고 그 생산 제품을 내놓고 개량 발전 및 산업 진흥을 깨기 위해서 여는 전람회입니다. 우리 한방 제품으로 지금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특별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방 바이오 박람회 기간 중에 주로 외부 업체가 주축을 많이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또 한방 클러스터 16만 7천여 명이 이번에도 모였다고 그랬는데 왜 자꾸 네. 지역을 그렇게 내리깎는 말씀을 하십니까? 한방 클러스터 우리 있잖아요. 업체에서도 다 나오고, 근데 바이오 박람회 규모를 그거만 가지고 우리 축제만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제만 하면 그거 갖고 할 수 있지만은 박람회를 하고 국내외 손님을 초청을 하고 또 이 기회에 우리 외국에도 더 제천을 이 한방 특화도시라는 걸 알리려고 세계 영상위원회도 그 기간에 맞추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 걸 제천 상품만 가지고 하려면 행사하지 말아야 돼. 외부 업체가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오되 비율이 중요합니다. 외부 업체가 90% 이상을 주축을 이루고 약초 생산농가 참여도는 떨어져 있고 1차 산업이 활성화됐다면 생산, 유통, 판매가 이루어지면서 제품이 나와서 박람회를 열고 또 체험 활동에는 생산농가가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외부 업체가 네. 약초에 관한 건 더 들어온 게 없어요. 그냥 저 전자제품이나 뭐 이런 우리 시민 뭐야 뭐라 그러나 그런 제품이 더 들어온 거지. 약초는 거의 우리 겁니다. 약초는 우리 거를 선전하려고 네. 공부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 많이 했고. 그게 더 문제입니다, 시장님. 외부 업체에서 한방에 관계된 것이 오지 않았다는 것이 이건 더 큰 문제입니다. 타이틀이 한방 바이오 박람회거든요. 그러니까 약초는 우리 걸로 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계라든가 이런 거 판매기 전자제품 이런 거는 들어왔다 이런 얘기예요. 날씨도 궂은 기간 동안에 한방 바이오 박람회를 하느냐고 고생을 많이 하신 거는 압니다. 그다음에 외부 업체에는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16만 7천여 명, 작년에 동안에 16만 2천 명, 올해는 6일간 하면서 16만 7천여 명. 어떻게 추산된 그 방문객인지는 방문객 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비도 와서 일기도 안 좋았었습니다. 외부 업체는 꼭 확인을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머릿수를 채우기 위해서 연예인 초청 공연으로 방문객 인원을 증가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이벤트성 행사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방 바이오 박람회에 젊은 가수를 불러서 젊은 층이 들어와서 미리 한방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진정으로 제천시가 시민들이 한방에 대한 애착을 갖고 제품을 개발해서 전시해서 그 제품이 회자되고 수출이 되고 또 다른 좋은 것이 수입이 돼서 서로께 원활한 교류가 이어질 때 진정한 일본에도 수출할 맛이 나고 중국에도 수출할 맛이 나고 지금 우리 시에서도 중국과 일본을 많이 가면서 시 안에도 우리 제품 홍보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의 기본 인프라를 한방 바이오 박람회를 통해서 더 심도 있게 이루고자는 말씀입니다. 어디 시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절절히 양준경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젊은 가수 안 부르고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게 하고 하면 좋은데 그게 어디 됩니까? 말과 뜻대로.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그 기회에 그 노래 들으러 왔다가 또 한번 불러보고 이게 한방 바이오 박람회구나 이런 홍보 효과를 같이 시너지를 누리려고 그렇게 같이 하는 거지. 그나따라 안 해봐요. 썰렁하고 노인네들 몇 분만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이 남녀노소가 한방 바이오 박람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런 가수들도 유명 가수들도 불러가지고 하는 거지. 그래 그 사람들이 와서 보더니 젊은 사람들이 체험도 많이 하고 와서 자기들이 사가는 것도 있고 좋더만 그래요. 한방 바이오 박람회에 대한 우리의 고유의 제천시 상품이 지금 없습니다. 왜 없어요? 아이고 상품이 활성화하세요.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지금 내놓을만한 한방 제품이 클러스터 없습니다. 업체한테 한번 상담해보고 있어요. 한방 클러스터 업체 우리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업무 보고 시간에 잘 듣고 있고요. 시장님 업무가 아니라 그 사람들 제품을 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선택과 집중이 되어서 딱 떠오르는 그 제품에 대한 브랜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떠오르는 브랜드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시장님. 그 다음에 시장님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시장님이 인정을 하시는 것이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인정하면서 더 잘 되기 위한 지금 이게 본회의장의 시정 질문이 그런 장소라는 것을 우리 시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늘 수고 많으신 건 알고요. 다음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한반가요 박람회, 평생학습 박람회가 엑스포 공원에서 개최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곳에 갈 수 있는 대중교통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행사 기간 중에만 셔틀버스를 운행하실 건지요. 엑스포 공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서도 상시적으로 갈 수 있는 대중교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교통을 상시둘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촌에 시내버스 넣는 것도 손익 계산해서 그 손해나는 것만큼 시에서 수십억을 물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아무 일도 없는 데다가 가서 거기다 그 대중교통을 돌리라 그러면 진짜 경제적으로 엄청난 소비만 하는 겁니다. 필요할 때 셔틀버스 두고 이렇게 행사하는 게 좋지, 이걸 계속 평일날 시내버스를 뱅글뱅글 돌리면 시내버스 기름값은 누가 책임져요? 결국은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시내버스 노선을 이렇게 지혜롭게 생각하시면 하루 종일 왜 뱅글뱅글 돌립니까? 아이고, 지혜롭게 아니자. 세상 없어도 어디 아무도 동네도 없고 아무도 없는 데다 어떻게 다 돌립니까? 아이고, 그거 봉양으로 사람 몇 사람 되고 걸로 뭐 돌리면 또 비처럼 지금 봉양으로 돌아가는 것도 맨날 비처럼 되는 걸. 그래, 그것은 예, 시내버스 노선은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있든 두 사람이 있든 가면서 운행을 해야 된다는 거는 아주 100번 말씀을 해도 맞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이제 지금 토요일 한방 엑스포 공원에 사람이 안 가고 있습니다. 왜 안 갑니까? 주말에 한번 가보세요. 아이고 참. 평상시에 사람이 갈 수가 평상시에는 없습니다. 지금 행사가 시장님, 여기 대해서 교통수단이 어떻게 하면은 좀 노선이 만들어져서 제천 시민 모두가 의림지처럼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교통 편의를 제공해 주어서 도시만의 한방공원으로 체감되고 행복한 자연치유로 한방이 생활화되면 한방 도시로서 한방 산업이 더 탄력을 받게 됩니다. 해마다 한방 엑스포공원에서 지속적으로 크고 작은 행사가 계속 이루어지는데 셔틀버스 운행하는 거는 예산이 투입되는 게 아닙니까? 아니 글쎄, 그러니까 오늘 행사 때만 하고 주말 때 뭐 러브 투어를 한다든가 열차 투어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또 우리가 그 시내버스를 주지 않습니까? 한방 그때는 이제 엑스포 버스- 말 그대로 공원이에요. 그래서 나무를 많이 심고 거기에 아주 호수도 만들어 놓고 생태공원도 만들어 놓고 시장님 한번 한방 엑스포 공원의 교통 노선을 잘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한방 시민이 엑스포 공원에는 평안하게 좀 근데 공원의 공원이라는 게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좀 공원이라는 게 내 마음에 끌리고, 뭔가 공원에 가서 보면 좀 가슴 답답한 것도 시원함을 느끼고, 이런 것을 공원으로 해서 시민들이 찾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행사를 하기 위한 공원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행사용 공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연이 시장님. 찾아가는 노는 공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찾아간다 이런 얘기예요. 또 한 번 보면 뭐가 생명과학관에 간 거 시민들이 한 번 보면 가보면 맨날 그거 보면 그건데 뭐 이러고, 원래 잘하려면요 생명과학관의 프로그램도 자꾸 바꿔줘야 돼. 돈 들여가지고 1년에 한 10억이고 20억이고 들여서 자꾸만 바꿔주면은 새로운 게 있으면 갑니다. 근데 새로운 게 없는데 한번 가고, 우리도 저 불국사 한번 갔다 오면 또 갑니까? 안 갑니다.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우리도 애를 많이 쓰고 네. 또 연구도 많이 네. 하고 고민도 많이 하니까 이제 그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시장님은 한방 엑스포 공원을 활성화시키고 싶은 의지가 없으신 것 같으십니다. 왜 없어요? 참 다음 질문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하죠. 지금 그래서 우리 한방 아카데미도 운영해서 전국에 저 중앙부처 공무원들도 없고, 이번에 마지막 11기는 청주시 공무원들만 해달라 그래가지고 청주시 공무원 42명이 와서 거기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 사람을 무시하는 발언 하지 마세요.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좋고 많은 분들이 모이는 자리에 시민들이 편안한 교통 편의를 제공받아서 수시로 들어가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아이고 참, 수시로 갈 일이 없는 걸 참 수시로 가요. 갈 일이 없는 곳을 어떻게 시민의 그 14만 정도가 가까운 시민의 입장을 그렇게 시장님이 단 한마디로 말씀을 하십니까? 아이고, 그거는 다음 질문 드립니다. 좀 필요할 때 이렇게 만들고. 다음 질문하세요. 지금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느린마을 만들기 운동으로 지금 지역민이 주체가 돼서 지역이 갖고 있는 고유한 자연환경과 전통문화를 지키면서 삶의 질도 높여가는 전체적인 그 공동체 운동으로 시작된 슬로시티가 제천시 수산면과
배구면 박달재 인증을 받게 된 것을 정말 우리 시장님의 노고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 슬로시티를 인증받고 나니 일환으로 또 세계 슬로우 걷기 축제 행사를 2회째 성황리에 개최하신 것도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슬로우 걷기 축제 기간에 많은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졌죠. 또 행사 기간 중에 지역 경제 활성화도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성공한 행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 수산면이 너무 아름다운 수산면이 인증을 받게 되었는데 슬로시티로 지정되어서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상시적으로 관광객들의 방문을 이끌어내기 위한 동력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발전으로 연계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과 함께 고민을 좀 하면서 그 지역에 필요한 모든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슬로시티 수산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리라 알고 있습니다. 거기 슬로시티 아카데미 운영과 슬로시티 협의회, 슬로푸드 찾기, 전통문화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공간, 센터가 없는 것이 조금 좀 어려움이 큰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님 좀 그 문제를 한번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행사 질문을 하시다 말고 슬로시티로 가셔가지고 뭐라고 답변을 드리는지 모르겠네요. 슬로시티가 수산면에 인증을 받고 예. 아니 근데 지금 네. 하반기 대형 행사를 저한테 질문을 던지시잖아요. 그 슬로시티 걷기 대회를 하고 난 걷기 대회는 그게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압니다. 이제 네. 세계 영상위원회 슬로시티 걷기 전체적 슬로우 걷기 또 저 대한민국 평생학습회는 박람회는 금년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년에 지금 행사가 없어 걱정이지 뭘 할까. 예. 그래도 슬로시티 인증받은 수산면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슬로시티 도시입니다. 수산면이. 그래서 예, 수산면이 슬로시티를 인증을 받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기본적인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슬로시티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지금 움직여야 되고 또 슬로우 푸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음식이, 전통 음식이. 이러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수산면에 이러한 공간을 제가 지난번에 그 수산면의 시장님도 만났었는데 거기 가서 수산면 앞에 면사무소 앞에 종합운동장 내에 기숙학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숙학원을 좀 이렇게 운영 슬로우 시티 기숙학원이 아니라 그거는 운동장을 수산면에는 운동장이 없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수산면 및 체육대회도 할 수 없고 이래서 우리 의회 승인을 받아서 그걸 저 수산면 운동장으로 만들어줘서 준 겁니다. 운동장 그래서 안에 있는 그 운동장에 하는 네. 기숙사가 있는데 네네. 이것을 이제 이번 내가 먼저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산 소재지 정비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네. 그 안에 그 기숙사를 잘 이제 그 리모델링을 해서 아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슬로시티 협의회하고 같이 이 합작품을 만들어서 이제 그 슬로시티에 오는 사람들 거기 와서 설명할 수 있는 공간, 홍보하는 홍보관 뭐 이런 거를 아마 구상하고 있다고 얘기는 들었으니까 그래서 잘 생각했다는 이런 말은 넣네. 아 예. 아주 시장님도 좋은 생각을 하시고 계시네요. 그래서 그 기숙학원을 했던 그 기숙사를 잘만 활용하면 그 수산면이 그 지역 주민들이 살고 있는 것이 그 안에 몰려 있는데 모든 것이 이렇게 다 거쳐서 지나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 센터를 잘만 구축시켜 주시면 슬로우시티로서 그 수산면이 지역 주민이 잘 살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네, 예. 그래서 그 운동장에도 잔디구장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역시 거기 또 예산이 따라야 됩니다. 예. 예산이 뭐 1, 2천만도 아니고 하면 수억, 수십억 이렇게 따르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에 우리 재정 규모가 보통 교부세 주등기 170억 이상이 들리러 옵니다. 도청 같은 경우에는 840억이 들리러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지금 전부 다 압박을 받아가지고 신규 사업을 지금 벌일 수가 없고 지금 도청에도 오늘 신문 났지 않습니까? 신규 사업이 충청북도 7개 사업군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로 재정을 지금 긴축 재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 마음은 슬로시티 협의회를 발전시키고 거기를 무슨 교육관식으로 해서 슬로시티 찾아오는 사람들이 가서
저 먹고 자면서 진짜 슬로시티에 대해서 공부도 좀 해가고 이제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싶은 것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그 상천리에 그 숯가마도 활용해서 소프트웨어 발굴과 특화를 좀 모색하시면서 슬로시티로 인한 그 수사명과 박달재 슬로시티 관광객 자원화가 예, 전폭적인 우리 시의 장기적인 지원 하에서 잘 이루어지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산 그 네, 상천리는 잘하겠습니다. 그걸 금수산 생태지구 마을로 해가지고 네네. 내년도도 국비도 10억이 섰기 때문에 네네. 지방비 10억 보태가지고 한 20억 갖고 또 이럴 겁니다. 서울 상하천 능강까지. 네, 잘하겠습니다. 네, 시장님의 그 의지가 계속적으로 슬로시티에 잘 지원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대규모 행사 시 공무원들의 현장 근무 동원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대행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 주차 안내, 부스 안내 등의 일선 공무원들이 대거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행사에 지급하는 예산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대행업체가 할 수 없는 일이라서 그런지 한번 좀 시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노조에서 들으면 아주 쌍손 들어서 박수 치시겠는데 공무원 노조에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직원들 좀 투입시키지 말라고. 근데 사실 솔직하게 양순경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공무원들이 가서 행사를 안 도와주면은요 행사 안 됩니다. 그말따라 정말 행사하고 엄청난 시민들한테 지탄 받습니다. 지금 그나따라 자원봉사자 공무원들이 가서 열심히 도와주니까 행사가 성공이냐 안 성공이냐 하지 그냥 업체나 맡기놓고 또 뭐 단체나 맡기놓고 우리 제천도 문화예술위원회도 있고 또 뭐 예총도 있고 다 있습니다. 문화예술위원회 해봐야 다 사람 5명 있는데 행사 치러 나갈 수 있습니다. 뭐 치러요? 그러니까 이 제천시를 알리고 제천시를 발전시키고 제천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밤낮 없이 자기 몸을 희생하는 거 아닙니까? 희생지구 봉사가 아니라 희생.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도리가 없어요. 시장님이 행정 전문가이시니까 아마 글쎄 잘 아시는 잘하려면 네. 잘하려면 예산을 팍팍 세워갖고 사람을 많이 세우다가 거기다 탁탁탁 세우고 경비도 세우고 이러면 되는데 우리 마을 뭐 경찰이니 뭐 새마을 교통봉사대니 이런 사람들까지 다 나와서 교통정리를 해주고 이래도 사고가 나고 난리가 치는데 공무원들이 안 나가고 강건대 불 보듯이 행사를 본다 그러면 되겠느냐 이거지. 그러면 아무 행사 하지 말아야 돼요. 공무원 동원에는 시장님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업무 공백에 대한 문제 발생이죠. 그러니까 제천시에 큰 행사가 있으면 직원들이 현장 근무 나가서 일선 업무에 지장이 생기게 되고요.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다 나가는 상황이 종종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에 불편을 초래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천시 공직자 여러분들이 친절합니다. 정말 안내도 잘하세요. 또 노하우로 현장에서 많은 고생도 하고 계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 반나절 근무하고 또 교대를 시키죠. 그 현장 근무가 종일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장 여건을 자세하게 또 알 수도 없습니다. 행사장에 대한 안내를 방문객에게 상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금방 근무 교대한 직원에게는 어려움이 따르죠. 그것은 현장 근무하는 공직자 잘못이 아닙니다. 교대를 하기 때문에 현장 상황을 잘 모르는 결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행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현장 여건에 대해서 완벽하게 숙지한 인력이 배치되어야지만이 방문객 눈높이에 맞는 세심한 안내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섹터별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공직자들이 필요해요. 현장 근무의 전문성을 더하고 또 시행정 업무의 공백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지금 대행사에서 책임지고 전적으로 안내 인력을 전문성 있는 안내 인력을 대행사에서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전문 안내 인력은 배치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전문 인력 역할까지 공무원들이 다 합니까? 대행사에서 하려고 하는 게 맞아요. 네. 맞고 모든 게 맞습니다.
처음서부터 근무하는 사람이 끝날 때까지 근무해서 해야 안내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더 들어간다 이런 얘기. 대행사에다 주고서는 지금 하는 행사를 우리 공무원들이 안 도와주고 자원봉사가 안 도와주면은 그 예산 가지고 못해요. 지금 대행사가 수십억에서 수억인데 시에서 그- 의뢰권 안내를 아니, 해준다는 우리가 저기- 생각이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양순경 의원님도 여수 박람회라든가 산천 한양 여기 엑스포 갔다 오셨지 않습니까? 거기 공무원들 안 나왔어요. 거기 공무원 얼굴이 익숙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아이고 산청에서도 여기 우리 엑스포 할 때 공무원들이 교대로 한 200명씩 와서 이거 배워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안내하고 합니다. 어느 네. 대한민국 네. 어느 대행사에 싹 비워주고 공무원들 역으로 그렇게 되면 시민들한테 또 혼나요. 그런 큰 공무원이- 행사하는데 공무원 콧대도 안 보이더라. 공무원들은 다 등산 가고 또 여행 가고 놀더라. 그게 누구 행사냐? 이런 식으로 도로 우리가 공무원들이 혼난다니까. 주간부서에서 당연히 나가야죠, 시장님. 지금 거의 중앙부서 나가지 그거 딴 데가 나가. 거진 많은 인원이 이번에 동원되어 있는 행사 슬로 시대 것입니다. 행사 때도 체육과하고 어디 가서 평생학습과하고 두 군데 나갔지 않습니까? 지금 공무원은 14만여의 제천 시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에 우선해야 됩니다. 대규모 그렇게 해서 행사는 할 수 없이 공무원들이 대행사에 있지만 수십억이 투자되는 대행사에서는 지금 행사장 의전에서 보세요. 그 대행사의 그 행사장 의전에서 보면 그 대형 업체들 전문 안내 요원을 배치를 해가지고 저는 꼭 저래야 되나 싶은 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 단상까지 그 전문 안내 요원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다 예산을 줄고서라도 전문적인 안내 요원을 요소 곳곳에 배치해서 지금 우리 공무원이 동원되는 일은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시장님 많이 감안하시고 현장 내보내는 일은 이제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상황에 따른 대처는 또 필요해요. 그러면 제천시 주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셔야 됩니다. 공무원 월급 누가 줍니까? 시민이 줍니다. 시민이 행정 서비스를 불편을 초래하면서 행사장에 내보낸다? 이거는 조금 좀 어불성설입니다. 시민들이 그래서 글쎄 행적이 꼭 필수 요원은 사무실에 두고 나가지 어디 사무실을 딱 문걸어 닫고 나갑니까? 너무 많은 인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양순경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행사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죠. 대형 업체에서 전문 안내 인력을 배치하면 됩니다, 시장님. 글쎄 이렇게 자, 하려면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예산을 좀 많이 높여주세요. 시장님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대규모 행사 개최를 통해 우리 시를 전반적으로 홍보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는 것은 본의원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대규모 행사, 국제 행사, 전국 행사를 개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지역 홍보에 치우치는 것은 무리수가 있습니다. 홍보는 행사 개최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로 보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고요. 지역 홍보 효과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성에는 서로가 공감은 하지만 홍보 결과에 대한 만족도에 행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시장님 경제적인 측면에서 성공 경제 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오선 시장님으로서 더욱더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선 시장님, 오기 시장. 민선 오기 시장, 오선 시장이 아니라. 네, 민선 오기 시장. 네. 아주 귀담아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웃음을 주시니 감사드리고요. 시장님 장시간 답변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전국 행사가 원래 행사 목적보다 플러스 알파가 되어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 지역에 좋은 역량과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단히 행사가 지혜롭게 기획되어지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양승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